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둡고 끔찍한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파멸의 패턴, 독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사담 후세인, 폴포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시대를 쥐고 흔드는 괴물이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잔인했다?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시대에 찬란했던 문명, 그 안에 깃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폭정의 시작입니다. 대체 이 거대한 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싹트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던 혼란과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를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있던 혼란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유고슬라비아는 지도자가 죽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생긴 균열을 파고들었고, 캄보디아는 전쟁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을 낼름 차지한 거죠. 말하자면 이미 들끓고 있던 혼돈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만의 권력이라는 거대한 불을 지핀 셈입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잡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순수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아주 그럴싸하지만 뒤틀린 비전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워할 대상, 즉 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선포한 원년이라는 게 딱 그런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예요. 지금부터가 1년이다.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쓰레기니까 싹 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거였죠. 정말 광기 어린 발상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 적이라는 게 그럼 누구였을까요?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글 좀 읽는다는 이유로 적이 됐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바로 어제까지 이웃사촌이었던 사람들이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죽여야 했죠. 결국 특정 집단을 악마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걸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은 겁니다. 이 말 한번 보세요. 너는 새로운 인간이 될 순 있는데 네 옛날 버릇은 그대로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으면 넌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낡은 부품일 뿐이야 라는 아주 섬뜩하고 잔인한 경고인 거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한 거죠. 마치 독재자들의 도구 상자 같았어요. 자기 동상 세워서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고 비밀 경찰 풀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이건 그냥 되는 대로 휘두르는 폭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공포 시스템이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크메르 루주의 집권 기간, 딱 3년 9개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였으니까 자기 나라 국민 4명 중 1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너를 살려둬도 이득 없고 없애도 손해 없다. 이 구호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냥 물건, 아니 그 이하의 존재로 본 거죠. 존재 가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정말 악마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잔혹함은 꼭 외부의 적에게만 향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담 후세인이 자기 나라의 쿠르드족에게 화학무기를 쓴 것처럼요. 오히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공포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파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 그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문화까지 그 민족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아드리아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정말 아름다운 중세 도시였거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류의 보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1991년에 이 아름다운 도시가 무차별 폭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역사, 우리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 거죠. 한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아주 악랄한 의도였던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학교, 돈, 심지어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다 파괴했고 보스니아에서는 수백 년 된 사원과 교회를 부셨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다른 모든 흔적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이건 말 그대로 역사와의 전쟁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권좌에 올려놓고 유지시켰던 바로 그 폭력성과 끝없는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됩니다. 보세요. 폴포트는 결국 자기가 키운 부하들한테 쫓겨나서 죽고, 밀로셰비치는 감옥에서 재판받아 죽고, 후세인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단 한 명도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화롭게 눈을 감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공포로 세운 나라는 그 공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애초부터 지속될 수가 없는 스스로 무너질 운명이었던 시스템인 거죠. 이 끔찍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문명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